이어서 37쪽 미적분 중단원과 대단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하면? 수렴하면 반드시 뭐가 성립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또 뭐가 성립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누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한다? 발산한다 라는 걸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아이를 사용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2번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현재 an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해당하는 n-10이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 뭐가 아니죠? 네, 0이 아닙니다. 그래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계산할 것도 없어요. 보다 발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요 아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이게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를 보통 이제 판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볼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얘는 여기가 A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N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 분의 1은 0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이 아이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네,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네, 부분합을 구해서 부분합의 수렴과 발산 여부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바뀌고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식이요. 그랬을 때 얘도 굉장히 유명한 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아이는 뭐예요? 네. a b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 분수. b 빼기 a분의 1로 해서 하시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식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얘가 a고요. 여기 있는 아이가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게 되면 b 빼기 a에 해당하는 부분이 1이라서 t가 안 납니다. 1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되니까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작업이 필요할 거냐면 나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나열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나열을 해보면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제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인데요. 이제 얘를 보시게 되면 요 아이가요. 지금 이렇게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 요 아이가 이제 지워지지 않았으면 맨 뒤에서는 반대로 이 뒤에 있는 아이가 지워지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 남는 건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다 극한을 취하게 되면 0이니까 이 문제 정답 1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얘는 수렴하고요. 그 극한값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았고요. 그럼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3이고요. B는 1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는 둘 다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급수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급수가 수렴하고 있을 때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실수배가 되어 있고 이렇게 빼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요. 각각의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서 네, 실수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빼기로 되어 있는 걸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3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2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넣고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3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1. 정답은 9 빼기 2가 되니까 7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다음 문제 3번 볼까요?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세요.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r에 n-1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무한등비급수라고 하는데 이 i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하나 필요하죠. 그 조건이 뭐예요? 공비에 해당하는 i가 -1과 1 사이여야 하고요. 이런 조건에 있을 때 그 결과값은 1 빼기 r분의 a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기억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2번을 먼저 잠깐 볼게요. 2번 보면 여기가 이제 공비에 해당하는 i인데 공비가 현재 지금 -5분의 6. 여기서 -5분의 6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이는 얘가 아마 첫 항이에요. 그죠? 얘가 두 번째 항일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냐면 -3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곱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정리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항 3분의 1, 그 다음에 공비에 해당하는 -3분의 1.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1 빼기 공비입니다. 그래서 1 빼기 빼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항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4분의 3분의 1 해서 이 번분수 계산인데요. 번분수 계산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약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1, 1 이렇게 약분 되고요. 이렇게 곱해서 분모, 이렇게 곱해서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마저 하시게 되면 이 문제 정답은 4분의 1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바로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요. 공비에 해당하는 i가 1보다 작고 -1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얼마만큼 곱해졌니? 라고 하면 -2x만큼 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i가 공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2x라고 하는 i가 공비고 이 i가 1보다는 작고 -1보다 크면 되는 이 범위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2니까 음수잖아요. 그래서 음수를 양쪽에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아예 그냥 뒤집어서 계산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범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과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AN에 해당하는 i가 이 i죠. 근데 이 i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분의 1을 계산하게 되면 얘가 0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을 했겠지만 이 i가 0으로 간다고 해서 수렴한다 혹은 발산한다. 이런 걸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닐 때는 발산이지만 0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부분함을 구하고 이제 부분함의 극한을 취하는 과정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아이를 정리를 좀 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k겠죠. 그쵸? k. 예. k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부분분수만큼 유명한 i죠.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유리화를 하시면 루트 k 더하기 2 빼기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유리화가 되죠. 그쵸?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요. 나열의 방법으로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잠깐만 여기 뭐가 다 틀렸잖아. 그죠? 여기가 지금 다 틀렸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고 그쵸? 이상하다 했어요. 네. 그냥 해볼게요. 1부터 들어가는 거죠. 1부터 루트 3 빼기 루트 2 하나 했고 더하기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갑니까? 2가 들어가죠.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벌써 이렇게 지워지기 시작해요. 소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에서 뒤에가 남았기 때문에 얘는요. 쭈쭈쭈 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마지막이라는 건 n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n을 대입하는 거. n을 대입한 거는 누가 남게 되냐면 네 얘는요 얘가 뒤에 있는 게 남았잖아요. 이번엔 앞에 있는 게 남게 되게 지워질 거예요. 쭉쭉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려서 계산하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남는 거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2가 남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 발산이거든요. 무한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대표적인 아이 중에 하나죠. 뭐냐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면 좋은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0이고 뭐하는 아이? 급수가 얘가 뭐하는 아이예요? 급수가 발산하는 그런 대표적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뭐 기억해서 자주 쓸 수도 있고 예, 뭐 발레 같은 거 구할 때 요런 아이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열 A인에 대해서 네, 급수. 예, 여기 지금 급수가 수렴이네요. 그죠? 그 수렴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요 값이 실수라는 걸 통해서 알았어요. 그때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하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가 돼요? 0이다 라는 걸 앞에서도 한번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민트 색깔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지금 일반항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얘가 0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수열이 있고요. 여기도 수열인데 얘가 상수수열이에요. 상수수열.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뭐 나중에는 그냥 이게 다 쓰겠지만 3의 n분의 an 마이너스 1 더합니다. 어떤 거? 상수수열 하나 갖고 올까요? 상수수열. 요런 아이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문제에서 0이었고요. 1이니까 답은 1일 거예요. 그런데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합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요 부분이랑 여기를 합칠 수가 있어요. 결론은 3의 n분의 an이 뭐다? 네, 우리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서 알아도 되고요.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수열이 더하기나 빼기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여기 상수수열. 예, 상수수열로 되어 있으면요. 얘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수열은 100%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계산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an 빼기 3은 뭐 0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결국 어디로 수렴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3으로 수렴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숫자가 뭐 다른 숫자여도 뭐 충분히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얘가 1이라는 거죠. 얘를 사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요. 이 주어진 것은 얘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그래서 계산은 뭐죠? 분모에서 밑이 좀 더 큰 i로 분모 문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 3의 n-1로 나눠야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기본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하시면 안 풀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로 나누겠습니다.
3의 n-1, 2의 n-1, 3의 n-1 an 더하기 3의 n-1, 그 다음에 2의 n 더하기 1 이렇게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1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리해서 좀 이렇게 쓸게요. 1 더하기 1 어떻게 되죠? 지수가 같죠? 3분의 2의 n-1이 되고요.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요. 3의 n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필요한 게 3의 n-1이거든요. 그러면 바꾸면 돼요. 3의 n에 an으로 바꾸고 원래는 누구였어요? n-1이었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 3을 곱하면 위에 아래가 같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수 계산 잘해야 되는데 여기는 현재 이제 지수가요. n 더하기 1이고 이게 n-1이에요. 그래서 위에가 두 개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작은 지수로 맞춰주시면 돼요. 3분의 2의 n-1을 쓰고 남은 걸 여기다 쓰면 되죠. 그럼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얘가 아마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0으로 수렴할 거고 여기도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얘가 어디로 가요? 1로 간다 했잖아요. 1로 그죠? 그러니까 얘가 1로 가니까 1 곱하기 3에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될까요? 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등비수열의 계산에서 등비수열 극한 계산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계산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네, 밑이 큰 i로 분모 분대를 나눠 주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개의 급수가 수렴한대요. 수렴한 다음에 수식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을 분리해서 막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볼까요? 얘를 1번식이라고 그러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하게 되면 뭔 말이냐면 뭐 실수는 시그마 앞으로 빼고요. 이렇게 아예 분리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2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요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얘랑 지금 같은 거고요. 지금 여기랑 같은 거니까 연립방정식 풀듯이 계수 맞춰갖고 소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번식에다 2를 곱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4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2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1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식은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2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이 부분이 아마 소거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시게 되면 5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16. 사실은 이런 계산은 조금 당황할 수가 있어요. 5분의 16 이러면 조금 되게 낯선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본인의 계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끝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를 제가 2번식에다 넣고 계산을 좀 해보면 5분의 16 더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4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얘가 5분의 20이니까 가면 5분의 4가 돼서 여기서 결론은 시그마 n은 1부터 bn이 5분의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얘는 방금 구했다시피 5분의 16 얘는 방금 구했다시피 5분의 2.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분의 18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8번 보겠습니다. 8번. 네, 수열 A행이 첫째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데 SN이 등장하는 문제인데 풀어야 되는 건 AN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이럴 땐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SN이 등장했을 때. 근데 제일 먼저 뭐 하시죠, 여러분? A1은 S1이다. 그러면 2분의 1의 n의 제곱. 근데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네. 1 제곱 빼기 1은 0.
아, A1은 0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을 해놓고 쓰는데, 여러분 SN이 좀 이 식 요거보다는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쓸게요. n을 땡겨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게 SM 빼기 SM-1이라는 그 공식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도 사실은 얘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분의 1에 n, n-1 빼기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지금 여기가 n이면 여기 n인데 이게 n-1이니까 저기다가 다 죄다 n-1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라 그쵸? 이렇게. 그래서 식을 정리하려고 봤더니만 여기 2분의 1이 똑같이 들어있고 n-1이 똑같이 들어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에 n-1 그 다음에 n 빼기 n-2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분의 1에 n-1이고요. 이 괄호 안을 정리하면 2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an이 n-1이구나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반드시 뭘 확인하죠?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는데 1일 때도 될까 해서 n에 1을 넣으면 0이 나와서 우리가 기존에 확인했던 i랑 결과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할 수 있어. 아, a는 n-1이고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an을 구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러면 n-1 an 더하기 2면 여기다가 n 더하기 2니까 n자리에 한결같이 n 더하기 1을 넣으면 n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요. n 더하기 2를 넣으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우리가 앞서서 했던 부분 분수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a, 요만큼이 b로 계산하면 b 빼기 a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2부터예요. 그래서 2분의 1에 n 빼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이 아이는 계산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산의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리미트가 빠졌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이 아니라 2부터죠. 2부터 n까지 k-1분의 1,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2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여기 1 계산을 쭉쭉 해야 되겠죠? 대입을 해서 그죠? 여기다 1 넣으면 2 넣은 거죠? 자꾸 헷갈려. 1 빼기 2니까 3분의 1 더하기 이제 2 넣었어요. 3 넣어야 돼요. 그럼 2분의 2, 3이니까 3이니까 4분의 2 아직 소거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 3, 4 넣어야겠죠? 3분의 1 빼기 4 넣었죠?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드디어 소거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돼서 여기 2개가 남거든요. 지워지기 시작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마지막 2개만 좀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그 마지막 2개가 누구냐면 n-1을 넣었을 때 n-1 넣으면 n-2분의 1 그 다음에 n-1 넣으면 n-1 넣으면 왜 이렇게 걸려? n분의 1이 되고요. 마지막에 n을 넣으면 n-1분의 1 그 다음에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여기 2개가 남아요. 2개가. 그랬을 때 남은 건 누가 남냐면 여기 이게 색깔 칠한 것만 남겠죠? 그래서 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간다라고 계산하시게 되면 얘네들 어차피 다 0으로 수렴할 거라서 계산하면 남는 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남겠죠. 계산하면 2분의 3이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요? 이 문제의 답은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거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게 좀 이제 보세요. 먼저 이 아이를 시그마하고 AN의 형태로 좀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누굴까? 이 아이가. 맞아요. 얘가 n번째 항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를 쓸 건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계산하는 건데요. 얘가 an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얘가 이렇게 생긴 게 an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얘를 알고 있죠. 1, 2, 3, 여기 n까지 더하는 걸 시그마로 한번 정리를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독특하냐면 일반 항을 구하는 과정에 이렇게 시그마가 쓰여서 여러분한테 충분히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n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 더하기 1 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an을 정리했고 그럼 진짜 풀어야 되는 문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도 했고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분수.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b 빼기 a가 1이기 때문에 계산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 같은 건 앞으로 당겨주시고 2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2 빼기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아마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냅두시고요. 이를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 빼기 3분의 1인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벌써 이렇게 소거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n을 대입한 n분의 2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마지막이 남겠죠. 마지막이 얘랑 이렇게 마지막이 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리미트 자꾸 빼냐. 제 자신한테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얘 때문에 정답은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에서 시그마가 쓰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혼란이 올 수 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첫째 항이 0이 아니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와 그럼 얘 되게 중요하죠. 등비급수가 수렴했어요. 얘가 지금 등비수열인데 일반항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수렴했을 때 A와 R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식이라고 할까요? 1번식,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얘는 지금 수렴하는 상황이네요. 수렴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1번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빼기 R분의 A를 계산해서 2가 나왔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2번은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AN이 등비수니까 AR에 n-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에 등장한 AN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R의 n-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A의 제곱, 그 다음에 R의 2n-1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거 한번 나열해 볼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친구들이. 이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은 n에 1이 들어가는 거니까 누가 되냐면 a 제곱이 돼요. 어차피 여기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럼 n이 2일 땐 어떻게 될까? a의 제곱 그 다음에 r에 2가 있었고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돼요. 헷갈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공비가 헷갈리는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냥 한 번 정도 나열하시면 되죠. 뭐 걱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비인데 지금 이 보면 공비가 아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번식은 뭐냐면 2번식은 첫째 항이 a의 제곱이고 공비가 아래 제곱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도대체 6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건데 어떻게 나왔겠어요? 1 빼기 R의 제곱에 A 제곱을 계산해서 6이라는 걸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거 하품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이거 정리 좀 해보면 A 1-R 그 다음에 1 플러스 R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는데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요 아이가 보인다는 거, 요 아이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게 2잖아,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면 1 플러스 R분의 A는 뭐야? 그만큼 2니까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식을 통하면 1 빼기 R분의 A는 2고 1 플러스 R분의 A는 3인데 여기서 뭐가 보여?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번분수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1, 1 약분되고 계산하시게 되면 어찌 됩니까? 네, 여기서 얻게 되는 결론 1 빼기 R분의 1 플러스 R은 뭐가 된다? 3분의 2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크로스 계산 하시잖아요. 크로스 계산.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그들의 결과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계산하면 3 플러스 3R은 2 빼기 2R이 됩니다. 그래서 5R.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따라서 R은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5분의 1이었던 거죠. R이 마이너스 5분의 1이었으니까 이제 어디를 가면 될까요? 어디 가서 계산할까? 네. 여기 뭐 1번식에다 다시 넣어볼까요? 그래서 1번식에 넣게 되면 1 더하기 5분의 1분의 A는 2가 되는 거라서 5분의 6분의 5A가 이거든요.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5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A랑 R에 대한 값을 구했어요. 이렇게.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11번 볼까요? 11번. 네, 이런 건요. 전형적인 이렇게 삼각함수 값을 끼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 몇 개만 나열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이 삼각함수 값이 0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한 4개 정도 하시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코사인 네, 뭐 값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n이 1일 때 n이 1일 때 2분의 1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n이 2일 때 네, 그 다음에 n이 2일 때 n2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2분의 2니까 그냥 파이죠. 그죠? 근데 코사인 파이 값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0이에요. 그 0 되는 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어. 한 번 더 해야 돼. 얘는 3. 그러면 2분의 1의 세제곱 코사인 2분의 3파이. 이렇게 쭉쭉 하면 되는데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아니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지 나처럼. 정신이 없다 인선아. 예, 여러분 2분의 파이가 0이잖아. 그쵸?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고 그죠? 얘가 또 다시 0이잖아. 그래서 하나 더 해야겠다. 그쵸?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의 4제곱에 n이 4일 때까지 해야겠다. 그죠? 코사인 2분의 4파이. 2분의 4파이는 뭐 2파이니까 코사인 2파이 1이잖아. 그죠? 1이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남는 것만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0인 거 제외하고요. 그래서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되네요. 뭐 이런 규칙일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다. 첫째 항이 뭐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공비가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 곱해서 이렇게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아니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첫째 항이랑 공비가 죄다 마이너스 4분의 1인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되죠? 1 빼기 공비 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4분의 5가 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약분 해갖고요. 뭐가 되고 이렇게 자가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각함수 갖고 할 때 저처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형태의 문제는요. 네. 이거 좀 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공비를 좀 파악해 보시면 이렇게 파악해 보면 얘가 이제 2분의 1의 n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의 n. 그래서 중요한 건
얘는 이제 공비가 2분의 1이고요. 얘는 이제 공비가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서 둘 다 수렴하는 범위에 있잖아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각각 찢어서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죠.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4분의 3n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할게요. 얘는 이제 첫째 항은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거니까 얘는 첫째 항이랑 공비가 다 같아요. 1 빼기 2분의 1분의 2분의 1 더하기 1 빼기 빼기 조심하세요. 공비가 마이너스일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로 될 거고 여기는 4분의 4, 4분의 7인데 여기가 4분의 7. 그런데 약분될 거니까 마이너스 7분의 3인가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3을 계산을 하면 정답은 7분의 4.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마찬가지로 일단 공비를 확인하시고요. 공비가 만약에 수렴하는 범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n분의 2n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하시게 되면 5분의 2의 n인데 얘가 n이 하나 더 많았어요. 2가 하나 더 많이 곱해진 거니까 요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정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예쁠까요? 예. 그래서 얘는 어떤 아이냐면 첫째 항이요. 여러분 첫째 항은 n에다 1 넣었을 때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1 넣으면 돼. 그럼 5분의 4가 되고 공비는 저 n 밑에 있는 거 해주시면 돼요. 뭐 자신 없다 그러면 2개 정도 나열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금방 알아채실 거예요. 얘는 첫째 항이 2분의 3이고요. 얘는 공비가 어떤 아이냐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수렴하기 때문에 시그마 각각 찢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나왔어. 예.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더하기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요. 5분의 3분의 5분의 4 더하기 2분의 1분의 2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여기가 약분 되고 또 약분 돼가지고 이게 분모 둘 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자가 됩니다. 자.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 더하기 3? 3, 3은 9, 13? 3분의 13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등비 급수의 전형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비율의 그 비가 뭐가 될 거니까 공비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물론 넓이냐 길이에 따라서 비가 조금 응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 보시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볼게요. 이렇게 이게 약간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내가 구해야 되는 거에만 국한이 돼서 보시게 되면 이게 좀 헷갈려요. 보세요. 지금 이제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Rn은 SN을 정해야지. SN은 Rn의 넓이라고 할까요? 이제 모든 사각형의 넓이의 이제 합을 구하는 문제이니까. 그쵸? 그럼 이제 볼 건데, 이제 큰 틀에서 보십시다. 네. 기호를 좀 더 넣는 게 좋나? A, B, C, D. 잘 안 보인다. 시뻘건 걸로 할까? D. 더 안 보이네. E. 여러분 일단은 지금 일단 기호를 도입했는데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E는 닮음이에요. 닮음비가 되게 되는데 이제 보세요. 이 큰 틀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요 아이가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8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아이가 8인데 요 작은 아이를 보시게 되면 이 절반이라는 거죠. 절반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B가 성립하는데 B가 8대 4예요. 그러면 길이의 B가 2대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넓이의 B가 어떻게 될까요? 넓이의 B는 무조건 4대 1이 되죠. 제곱이니까.
그러면 1대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 아이가 바로 공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첫 번째만 구하시면 되고요. 이런 관계가 꼭 내가 구해야 되는 거에만 국한이 되면 B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시고요. B를 이용하시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축소 복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길이의 B, 대응할 수 있는 걸 구하신 다음에 제곱의 B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R1의 넓이에요. R1의 넓이. 근데 R1이라고 하는 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얼마겠어요? 16이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을 구하는 건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 항은 16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아까 넓이에 비해 제곱 4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성립하니까 1 빼기 4분의 1분의 16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4분의 3분의 16이니까 계산하면 3분의 64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4번.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이런 문제.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문제. 얘는 그냥 순환하는 부분과 순환하지 않는 걸로 일단 나눠주시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걸로 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떤 애냐면 1.2 3, 5, 3, 5, 3, 5 계속 3, 5 뭐 이런 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2에서 순환하는 부분과 순환하지 않는 부분으로 먼저 일단 정리할게요. 더하기 0.035 그쵸? 더하기 0.땡땡땡35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소수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순환하는 부분에서만 등비급수가 성립해요. 여기서 이 붉은 부분에서. 그래서 얘를 보면 얘는 첫째 항이 0.035고 공비를 보시면 얼마예요? 100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정리를 하면 1.2는 1.2대로 계산하고 이 부분은 이제 등비급수를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1 빼기 100분의 1 분의 0.035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10분의 12 더하기 990분의 35로 계산이 되고 얘를 990으로 통분을 하면 12 곱하기 99 더하기 3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99를 하면 1188 이렇게 되고 얘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990분의 3 하나 올라가면 얘가 4니까 2가 되고 하나 올라가면서 1 맞나요? 1188 35 계산 이런 게 안 돼. 1 올라가면 여기가 2가 되고 하나 올라가면 2 1 2 2 3이네요. 그쵸? 다 계산하고 틀리면 너무 눈물 나잖아. 그죠? 그래서 990분의 1 2 2 3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했던 건데. 하여튼 보시고요. 15번 보겠습니다. 도전 문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베타 빼기 알파분의 시그마 알파 n 빼기 베타의 n제곱 빼기 알파의 n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뭘 좀 확인하면 좋냐면 시그마가 껴있고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 시그마에게 n 이렇게 알파랑 n에 대한 거듭이 있어요. 그럼 얘는 분명히 등비급수 문제일 건데 알파랑 n이 지금 주어진 방정식의 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확인하면 좋을까? 이 아이가 분명히 그러겠죠. 뭐 수렴하니까 물어볼 건데 아마 그 두 근이 아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좀 확인해 볼까요? 근해 공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나요? x는 2a분의 2 곱하기 7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게 되면 1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이게 28 되네. 29인가요? 근데 이제 29라고 하는 숫자는 얘가 이제 뭐와 뭐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5보다는 커요. 그쵸?
루트 25가 5니까. 근데 36보다 작은 뭐 이런 아이인데, 어쨌든 이 아이는 중요한 건 뭐예요? 요 값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알파랑 베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수렴하니까 맘 놓고 네가 알고 있는 무한 등비급수 수렴할 때 그 공식 있잖아. 너 그거 써도 돼.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쵸? 베타 빼기 알파분의 1. 여기가 각각이 지금 그 수렴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시그마를 찢어서 계산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1번 부분은 1 빼기 베타분의 베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첫 번째랑 공비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통분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통분하면 1 빼기 베타, 1 빼기 알파 이렇게 되고요. 베타 1 빼기 알파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타 빼기 알파분의 1. 그래서 이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되는데 1 빼기 베타 1 빼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계산을 좀 해보면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가 이렇게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지겠죠? 소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베타 빼기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분모도 통분이 가능하다, 그죠? 통분이래,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1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네, 그죠? 그 다음에 남는 건 베타 빼기 알파. 그럼 남는 거 이렇게 약분 또 되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고 봤더니 1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인데 이게 지금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이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알파랑 베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7분의 1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7분의 1이네. 두 개 값이 같네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는 1 마이너스 7분의 1이고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이거는 뭐 없어진다. 그리고 이 문제 답은 그냥 1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두근이 아마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써도 되지만 예, 정확히 할 거면 확인 한번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 O원이 선분 OB 위에 있고 각 AOB 6분의 파이 30도네요. 선분 OA에 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 C1을 만든다. 또 중심 O2가 선분 OB 위에 있고 반원 C1과 한 점 Q1에서 만나면서 선분 OA에 접하는 반원 C2를 만든다.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반원 C1, C2의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 먼저 설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SN, CN의 넓이. 그래서 이런 건 축소 복사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도형, 특히 이제 원의 중심이랑 이렇게 접하는 게 나오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보조선이 하나 있어요. 걔가 바로 누구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에 그은 요 아이는 수직이죠. 요렇게 두 개를 구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쉬운 이유는 요 아이가 특수각이에요. 6분의 파이가 30도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반지름이 1이었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3의 비가 성립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요 길이가 2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길이가 2가 되는데 여기가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그쵸? 요만큼은 아마 또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조금 이제 힌트 삼아서 좀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C1의 반지름이 1이 R1이라고 두면 여기도 반지름이 있겠어요. 그죠? R2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요. 좀 그림을 좀 크게 할까?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제가 이제 R2로 두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라고 했잖아. 그쵸? 여기가 반지름이 R2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 요 길이. 그래서 다른 색깔 할까? 네. 요 길이.
요 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 요 길이 1 마이너스 R2 되는 거 되세요? 왜냐면 여기가 R2라서요. 되실까요? 전체 길이가 1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닮음을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닮음을 쓸 때는 대응되는 각을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을 조금 붙이면 좋을 것 같아. 이 점을 A1이라 두고요. 이 점을 A2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각형 O1, A1, O와 누가 닮음이냐면 삼각형 O2,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O가 닮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하기 쉬운 거 위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누구가 대응될 거냐면 저는 먼저 여기 O1A1, O1A1 대 그러면 얘는 O2A2겠죠? O2A2의 길이의 B는 전 여기를 좀 해보려고요. 나와 있는 거 이미 알려진 걸로 쓰면 좋아요. 그래서 O1 대 여기는 O2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2였고요. 여기는 아까 1 빼기 R2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2고요. 여기는 이제 반지름인데 R이 1인데 1이잖아요.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명진이는 어떻게 풀었어요? 예, 삼각비를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뭐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전 이렇게 풀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R2는 3분의 1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R2가 3분의 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결국은 여기가 지금 1인데 여기는 3분의 1이니까 길이의 비가 1대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비는 어찌 될까요? 1대 9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아이를 뭐에다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공비로 갖다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S1이 필요합니다. S1.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구하는 건데 S1은 이 첫 번째 반원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반이니까 2분의 1에 파이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파이가 될 거고 방금 공비는 우리가 구했다시피 9분의 1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1 빼기 9분의 1분의 2분의 1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9분의 8분의 2분의 1 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이 문제의 정답은 16분의 9파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